모주이소. 요즘은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예전하고는 참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부산에서 가족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산 시민들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 지역 가족 실태 조사. 이게 뭐 어떤 걸 조사하는 겁니까? 저희 가족 실태 조사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또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돌봄을 하고 또 가족 관계, 일생활 균형, 건강, 가족 정책에 대한 욕구 등 굉장히 가족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네. 그럼 이 부산 지역 가족 실태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가족 실태 조사 처음에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이후에 2013년에 했고 저희가 7년 만에 올해 다시 했습니다. 야, 7년이면 좀 중간이 길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왜 7년 만에 조사하게 된 게 이렇게 예산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여가부는 사실은 가족 실태 조사를 2005년 시작으로 해서 5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가 이 가족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년 주기를 3년으로 앞당긴 상태예요. 아마 네. 향후에는 3년 주기로 할 건데요. 부산도 사실은 가족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 주기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에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조사에 이제 부산에 거주하는 2,000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2013년도에 비해서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할 때 1인 가구나 부부 가족을 포함하는 1세대 가구의 비중을 굉장히 높였고요. 또 처음으로 비혈연 가구를 포함해서 사실 조사했다는 점이 이전 조사와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혈연 가구요? 가구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혈연 가구요? 예. 그러니까 혈연으로 묶여 있지 않은 일종의 동거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그 혈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가족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는 비혈연 가구를 이번에 한 5%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조사 결과를 살펴볼 텐데 일단 출생률. 부산 시민들이 이제 이 출산과 관련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요? 어땠나요? 부산 시민들의 출산 계획이 이번에 이제 23.4%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향후에 여건이 되면 출산을 더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8%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2013년이랑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향후에 더 출산할 의향이 한 22.9%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3.8%면 엄청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질문하는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질문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아이 낳으라 그러면 아이고 순산에 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이 굉장히 크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네. 근데 또 요즘은 우리 또 취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청년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책임이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시기에 대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46.3%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23.9%, 또 결혼할 때까지 6.2%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2013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비율은 올해 훨씬 낮아졌어요. 근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올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시기가 대학원, 취업, 결혼까지 훨씬 더 지금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가 높았는데 그 수치가 낮아지긴 했는데 다
결혼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더 연령이 더 높아진 상태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아이고 참. 자녀 양육에 관한 조사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조사였고 조사 결과는 어땠는지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주 양육자가 누구이고 또 양육 부담이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이제 기관이나 자원을 이용하지 않을 때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여전히 아이의 어머니가 64.6%로 높게 나타났어요. 또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신 게 양육비나 교육비, 또 양육비 교육비가 한 51.5%, 반이 또 넘나요? 네,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그다음에 돌봄 시간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고요. 저희가 이 조사가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좀 이루어졌어요. 올해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녀의 학습 지원이 어렵다, 또 자녀를 맡길 곳이 없었다 이런 어려움들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자녀에 대한 책임 시기는 길어진 반면에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다소 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모 부양의 가장 큰 의무는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모 자신이다라는 것이 25.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이것을 2013년도 결과와 좀 비교해 보면 부모 자신이라는 응답은 2013년도에는 16.9%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크게 높아졌고 또 능력 있는 자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9.1%에서 19.4%로 크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이나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 있다라는 인식이 좀 커지고 있고 또 자녀 중에서도 좀 능력 있는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열심히 키워 놓으면 늦게까지 뭐 대학원까지 결혼할 때까지. 근데 내 노후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자녀들이 그렇죠. 아니 뭐 아버지는 노후 다 대책 세우셨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죠. 이 녀석. 그래요. 예.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뚜렷했다고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범주에 대한 인식, 또 결혼과 이혼, 출산과 입양, 부모 성,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폭넓게 물어봤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또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제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또 아까 제가 비혈연 가족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이제 가족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고 그러는 것을 가족으로 폭넓게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식이 높아졌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부모 성을 함께 쓰는 문제라던가 명절이나 가족 호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높게 나타난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명절과 가족 호칭이 이전과 다르게 높게 나타났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명절에 요즘에 이제 그 시댁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시댁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친정도 한번 갔다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가씨 도련님이라는 호칭, 차별적인 호칭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가치관 변화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일 우선이 돈과 관련되는 것 같아서 아이고 하늘에서도 집집마다 다 그런 생각한다니까 돈 좀 뚝 안 떨어지나 하는데 그래도 이번 조사를 탁 통해 가지고 제일 개선이 시급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가족 내에서 전통적 성역할은 조금 더디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이나 또 부모 부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족 내 여성의 부담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출산과 부양을 조금 꺼리게 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후에 이제 가족의 지속성은 성평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가족 내에서 양육과 부양에 대한 부담, 또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사회화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부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거예요. 저희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예. 그래서 조금 다양한 가족 또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한 정책적 욕구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조금 전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네네. 그런 점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